이번 시간에는 10장 3절 편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1에서 일변수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제 다변수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일변수 함수인 것처럼 그 도함수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3변수 함수도 4변수 함수도 변수가 몇 개 있던 일반적으로 n변수 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변수 함수를 갖다 놓고 그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편미분계수 그리고 편도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변수 함수를 fxy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어떤 다변수 함수가 있을 때 변수가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만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가 여러 개 있었지만 하나만 움직이니까 일변수 함수처럼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변수 함수가 있을 때 하나만 움직일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고정시킬 거예요. 자, 그중에서 x라는 변수를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고정시킬 텐데 변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변수 함수는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라는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남는 하나, y는 어떤 상수로 고정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가 3변수 함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겠죠. 3변수 함수에서 변수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고정시킨다 그러면 하나는 움직이는 거고 변수가 3개 있던 거니까 3변수 함수는 나머지라고 하면 2개가 남죠. 나머지 2개는 고정되는 거예요. 4변수면 하나는 움직이고 3개가 고정되고 어렵지 않죠? 네,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고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변수 함수로 돌아와서 이변수 함수의 변수가 2개인데 y는 b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x만 움직여요. 자, 그렇다면 일변수 함수 역할을 합니다. y에다가 b를 대입해 주면 fx, y는 y에 b를 대입했으니까 fx, b가 되겠죠. 그러면 b는 상수니까 안 움직여요. x만 움직이니까 일변수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gx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일변수 함수 역할을 하는 gx, 즉 fx, b, gx가 a에서 미분계수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죠. 극한이 존재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던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계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 미분계수라는 것을 a, b에서 x에 대한 지금 x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변수에 대한 하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x에 대한 f의 편미분계수라고 해요. x만 움직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로 fx, a, b 이렇게 표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식을 한번 볼까요? fx, a, b는 f라는 함수에 a, b라는 점에서의 x에 대한 편미분계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것은 우리가 gx 이것의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했으니까 g'(a)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수학 1에서 배운 대로 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압니다. 써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a 플러스 h 마이너스 ga 그렇죠? 그런데 gx는 이렇게 정의된 함수니까 fx, b 이렇게 정의된 거니까
GA 플러스 H는 X 자리에 A 플러스 H를 대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A 플러스 H가 대입되니까 F A 플러스 H, B가 되죠. GA, X 자리에 A를 대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X 자리에 A를 대입할 거니까 F A, B가 되겠죠. 그래서 fx a, b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b 마이너스 fa, b 이런 값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그대로 이변수 함수를 놓고 바로 계산도 되겠죠? 예, 뒤에 있는 값은 y, b라고 고정시켜 두고 앞에 있는 x의 값만 움직여요. a 플러스 h, a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극한이 존재하면 편미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x로 편미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변수 함수 f가 x로 편미분할 수 있다, 편미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런 극한이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판정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변수 함수는 그 상위 3차원 공간에 있는 곡면이다라는 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려볼까요? 3차원 공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x축 양의 방향이 있고 y축 양의 방향, z축 양의 방향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세 축이 만나는 곳은 원점이고 음수 방향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Z는 fxy라는 곡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 곡면 Z는 fxy 이런 곡면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곡면 x하고 y가 다 움직이면 곡면이 만들어지는데 y가 고정됐어요. y의 값이 b입니다. 그렇다면 y의 값을 b라고 한번 정해볼까요? 그럼 y는 항상 b의 값을 가지니까 y는 b라는 평면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y는 b, 3차원 공간에서 이런 평면입니다. 그렇죠? 아래쪽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무한히 늘리면 전체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면의 식이 y는 b가 되겠죠. 여기 지나가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 y는 b라는 평면으로 이 곡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면이 이렇게 잘려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gx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gx는 f, x, b, y의 값은 이 곡면에서 b로 고정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곡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x의 값을 우리가 a다라고 하면 이쯤 a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 a, b라는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곡선 위에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분계수라는 것은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듯이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곡면의 그래프에서 y를 b라고 고정시키면 그 곡면에 있는 곡선이 하나 생겨요. 그렇죠? gx라는 곡선이 생깁니다. 이 곡선의 이 점에서 근, 접선이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곡선과 이 접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각할 거냐? 우리가 여기 y는 b라는 평면이 있어요. 그렇죠? y는 b라는 평면은 당연히 y는 0이라는 x, z 평면 이것하고 평행한 평면이죠. 그렇죠? 이 평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x축 양의 방향, 위로 z축 양의 방향 이렇게 있는 거니까 축을 변수를 x와 z로 준 것뿐이지 우리가 xy 평면에는 익숙하지요. 그냥 xy 평면하고 1대1로 대응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z를 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z 평면은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림상에서 여기 그림상에서 이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x축 양의 방향 쪽으로 그렇죠? z축 양의 방향 쪽으로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갖고 있겠죠. 평면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그림만 보고 이게 기울기가 음수구나 하는 것을 그림상으로도 알 수 있겠죠. 계산은 당연히 정확하게 계산해야 그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편미분계수라는 것은 결국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거냐? 주어진 곡면 Z는 fx, y를 y는 b라는 평면으로 절단했을 때 생기는 곡선이 있다. 이 그림상에서 봤죠? 그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그런데 그 접선의 기울기는 xz 평면으로 밀어서 이렇게 이 평면을 이쪽 xz 평면으로 밀어서 겹치게 해놓고 생각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변수 함수는 변수가 2개였으니까 이번에는 y를 고정시키는 대신에 x를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이변수 함수 fxy에 대해서 x를 a로 고정시켜요. 그러면 y만의 함수가 나오겠죠? 그걸 gy라고 쓸 거고 이변수 함수 fxy에서 x가 a다라고 고정됐으니까 f a, y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마찬가지로 이 gy라는 이 함수가 b에서 미분계수를 갖게 되면 이 미분계수를 a, b에서 y에 대한 이변수 함수 f의 편미분계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fy, a, b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죠? a, b에서 y에 대한 f의 편미분계수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똑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fya, b는 gy를 미분하고 b 대입한 겁니다. g'b가 되죠.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일변수 함수니까 이제 우리가 도함수, 미분계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b 플러스 h 마이너스 g b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g b 플러스 h는 y에다가 b 플러스 h를 대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fa, b 플러스 h고 gb는 y에다가 b를 대입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fa,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b 플러스 h 마이너스 fa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b라는 파트, y라는 파트는 b 근처에서 b에서 b 플러스 h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x 파트는 a로 고정되어 있어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변수 함수를 가지고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번에는 x의 값을 고정시켰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공면이 주어져 있는데 z는 fxy 이렇게 공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x의 값을 a로 고정시켰어요. 자, 그러면 x는 a라는 평면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래쪽에도 있어요. x는 a라는 평면이 하나 생겼죠. 그렇죠? 그 평면으로 이 공면을 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면에 의해서 이렇게 공면 위에 있는 그리고 이 평면에도 있는 이런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 곡선의 식을 우리가 gy다 이렇게 준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y의 값을 b를 선택해서 여기 마찬가지로 평면에서 a, b라는 점을 찾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 곡선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x의 값은 a, y의 값은 b가 되는 그 곡선에다가 이렇게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림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번에는 x는 a라는 평면은 x는 0, 즉 y, z 평면이지요. x는 0이라는 평면, yz 평면. 이 yz 평면하고 나란하지요. 이 yz 평면에다 이렇게 밀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이 y축 양의 방향, 위에가 z축 양의 방향이니까 우리는 그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Y축, Z축 이렇게 그려놓고 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상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Y축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다 밀어버리면 이런 직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게 실제 곡면의 그림이고 절단된 곡선의 그림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기울기가 음수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계수를 임의의 점으로 옮겨서 도함수라는 함수를 만들었었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편미분계수를 a, b라는 점에서 편미분계수를 계산했었는데 x로 편미분계수, y로 편미분계수 그것을 a, b를 임의의 점 x, y로 옮길 수 있어요. 그렇게 옮겨놓는 함수를 편도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정의를 할게요. 이변수 함수 f(x, y에 대해서 임의의 점 a, b를 a, b에서의 x에 대한 f의 편미분계수 있겠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존재하면 있는 거고요. fx, a, b 1위로 옮겨주는 거예요. a, b라는 점을 fx, a, b로 대응시키는 규칙. 그럼 함수가 하나 생기죠. 그 함수를 이변수 함수 f, x, y 이 이변수 함수의 x에 대한 편도함수, 이렇게 partial derivative 편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fx, x, y 이렇게 써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x, y라는 점에서 x로의 편미분계수다 그런 뜻이에요. x, y가 임의의 점이었으니까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계산도 바로 할 수 있겠죠? fx, x, y는 x로 편미분하니까 x만 움직입니다. y는 고정되어 있어요. y 고정됐습니다. 뒤에 거는 x는 움직여요. x에서 x 플러스 h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극한이 만들어지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y 마이너스 fx, y y는 고정되고 x는 움직인다. 그러면 x로의 편미분계수다. 어렵지 않죠? x로의 편미분계수라고 하면 x만 움직이는 거다. 어렵지 않죠? x만 변수 취급하는 거다. 그럼 y는 상수 취급하는 거다. 고정됐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미분의 규칙하고 완전히 똑같았어요. 같은 극한을 썼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y에 대한 편도함수도 할 수 있겠죠? 이변수 함수 f, x, y에 대해서 임의의 점 a, b를 a, b라는 그 점에서 y에 대한 f의 편미분계수 fy, a, b 1위로 대응시키는 규칙 a, b를 fy, a, b로 대응시키는 규칙 함수가 되죠. 그 함수를 fx, y의 y에 대한 편도함수라고 부르고 fy, x, y 이렇게 씁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fy, x, y는 이번에는 y만 움직여요. x는 고정됐어요. 그렇죠? y는 y에서 y 플러스 h로 움직여요. 그렇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y 플러스 h 마이너스 fx, y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우선 편도함수의 기호를 소개를 할게요. 편미분계수를 함수로 만든 거니까 fx, x, y 이렇게 썼었는데 이것은 x에 대한 편도함수, fy, x, y는 y에 대한 편도함수. 그래서 이 변수가 뭐 특별하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써도 돼요. 안 썼을 때는 그냥 임의의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fx 또는 fy 이렇게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fy는 이렇게 변수 없이 쓰기도 한다. 자, 그런데 fx라고 쓰기도 하고 이것을 라운드라는 기호를 빌려와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라운드 하는 것은 partial이란 뜻입니다. 의미로는 수학 기호에서 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다라는 기호예요. 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fx라고 쓰기도 하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예, 데리버티브라는 뜻으로 예, 우리가 1학기에도 이런 기호를 사용했죠. 대문자 d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dx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다 같은 기호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쓸 거예요. fx라고 쓰던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쓰던지 예, 이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fy도 마찬가지예요. fy라고 쓸 때도 있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또는 dy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편미분계수 또는 편도함수 어려운 게 없어요. 계산하는 규칙은 우리가 미분하는 규칙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그렇죠? 움직이는 변수만 변수 취급, 나머지는 상수 취급. 그렇죠? 하나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상수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fx, y라는 함수를 x의 3승 플러스 x제곱 y의 3승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 2,1 하고 fy 2,1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2,1이라는 점에서 f라는 함수의 x에 대한 편미분계수와 2,1이라는 점에서 f라는 함수의 y에 대한 편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편도함수를 계산해서 x, y 대신에 2,1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네, 우선 x로 편미분하겠습니다. x로 편미분한다라는 것은 x만 변수, y는 상수. 어렵지 않죠? y를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y 그대로 놓고 아, 이건 상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 y는 미분합니다. x는 변수예요. x의 3승 변수니까 미분하면 3x제곱. 그렇죠? x의 제곱 y의 3승인데 y가 상수니까 y의 3승도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곱해진 상수는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x제곱만 미분해요. 2x 갖다 곱하면 되지요. 어려운 거 없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y제곱인데 y를 상수 취급할 거니까 y제곱도 상수 취급해요. 거기다 2 곱해도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y제곱 전체가 상수 취급된 거니까 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예, 이제 이 계산하는 방법이 쉬워지면 이렇게 0 되는 건 나중엔 안 써도 되겠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게 이렇게 앞에 두 개 항이 남았으니까 결과는 예, 즉 f를 x로 편미분한 편도 함수는 3x제곱 플러스 2xy의 3승이다. 앞에 두 개 항만. 그렇죠? 그렇다면 2,1에서 편미분 계수는 x에다가 2, y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fx 2,1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주어진 값에 x, 예, 2를 대입합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해주고 y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항은 x에 2를 대입했으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 두 번째 항은 앞에 2가 있었고 x에다 2 대입했고 y에다가 1 대입해서 1의 3승. 그렇죠? 예, 이것을 계산하면 앞에 항이 예, 3, 4, 12, 뒤에 항이 4가 돼서 두 개 더하면 16이네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2,1에서 x로의 편미분계수는 16이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y로 편미분해 볼까요? 예. y로 편미분한다라고 하면 x는 상수 취급합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fy, x, y는 다시 첫 번째 항을 한번 보고 올게요. 예. 첫 번째 항 x의 3승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를 상수 취급할 거니까 첫 번째 항은 0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미분에서 0이 됐고요. 두 번째 항, 다시 두 번째 항을 보고 올까요? 두 번째 항은 x제곱 y의 3승입니다. 그렇다면 x제곱은 상수 취급할 거고요. y의 3승은 미분하면 3y제곱이 되겠죠. 그럼 x제곱 곱했으니까 3y제곱 x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항 마이너스 2y제곱은 y는 변수 취급할 거니까 y제곱 미분하면 2y예요. 앞에 2가 있으니까 4y 마이너스 4y 정리됐죠? 그래서 뒤에 두 개의 항은 3y제곱 x제곱 마이너스 4y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fy, x, y가 계산됐어요. 첫 번째 항은 0이었고 두 번째 항은 3x제곱 y제곱 순서 바꿔서 예,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y였습니다. 그렇죠? 앞에 것은 0이니까 필요 없고요.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만 남았어요. 자, 그럼 이제 2,1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고 뒤에 항도 y에다가 1 대입하고 그렇죠? 그러면 fy 2,1은 첫 번째 앞에 3 곱해져 있었고 x에 2 대입해서 2의 제곱 y에 1 대입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해져 있었고 y에 1 대입하면 1 그렇죠? 해서 예, 앞에 항은 12 뒤에 항은 마이너스 4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8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제 2번 보세요. 네. fx, y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것은 앞에서 연습했죠. 이게 어떻게 생긴 그래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 연습해 보세요. 예, 이것은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예. 등위 곡선을 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예, 해서 이 뒤에 있는 값을 k다라고 두고 그게 어떤 곡선인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돼요. 그렇죠? 예, 이 값을 k라고 두면 넘겨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4-k.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y제곱 하는 것은 0 이상이니까 4-k가 0 이상일 때 값을 갖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k가 4 이하일 때 값을 갖겠죠. 가장 클 때는 k가 4일 때 한 점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예, 해서 이 그림은 예, 타원 포물면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타원 포물면. 예,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예, 이렇게 z축, x축, y축. 예, z의 값은 여기 fxy를 z라고 두면 곡면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기 제곱을 빼줬으니까 가장 클 때 값이 당연히 4겠죠. 그렇죠? 등위 곡선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서 가장 클 때 값이 여기 4예요.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예, 타원 포물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곡면이다라는 것은 등위 곡선 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 끝나면. 예.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까요? fxy가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일 때 fx 1,1하고 fy 1,1을 구해라. 그리고 이것을 기울기로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fx 1,1부터 계산합니다. 우선 x로 편도함수를 계산해요. fx, x, y. 자, 그러면 x로 편미분할 거니까 x만 변수예요. y는 상수예요. 그렇다면 4하고 마이너스 2y제곱은 미분하면 0이 돼요. 그렇죠? 해서 미분하면 남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죠. 그렇죠? 그래서 f를 x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다. 어렵지 않죠? 그럼 1,1에서 계산하는 것은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대입할 거니까 여기는 y의 값은 없네요. 예, x에다가 1만 대입해주면 되죠. 그렇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fx 1,1은 마이너스 2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 예, 곡면 fxy 이걸 z라고 둬도 됩니다. z는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예, 조금 전에 그린 대로 타원 포물면이 됩니다. 그 타원 포물면에 여기 지금 1,1에서 계산한 건데 x만 움직이니까 여기 y의 값이 1로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원 포물면을 y는 1이라는 평면으로 잘라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생기는 곡선. 예. 당연히 y는 1 하고 잘라냈으니까 y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y에다가 1 대입해 주면 여기다가 예, 4-2는 2지요. 해서 z는
2-x제곱 이런 식을 갖는 포물선이 하나 생겨요. 그렇죠? 그때 그 포물선 위에 여기 1,1에서 계산한 거니까 예, x도 1이고 y도 1인죠. 예, 그러면 당연히 z도 1이 됩니다. 예, 해서 3차원 공간상에서의 점은 1,1,1이 되겠죠. 예,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줄게요. 예, 여기 타원 포물면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Z축이고, 예, 이렇게 X축이고, 예, 이렇게 Y축이고, 여기 4일 때가 가장 큰 값입니다. 예, 이렇게 X, Y, Z가 전부 0 이상인 것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예, 이렇게 그리면 여기는 XY 평면에 있는 거니까 Z가 0인 곳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식이 fxy는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z를 0으로 주면 예, x제곱 플러스 2y제곱 넘어가서 이 값이 4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해서 4로 나누면 2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여긴 4로 나누면 4분의 2, 2분의 1이니까 루트 2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양변을 4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타원의 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x축으로는 가장 멀리 2만큼, y축으로는 루트 2만큼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 x축 여기 만나는 곳이 2고 y는 여기 루트 2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1,1 하는 것은 이 안쪽에 있어요. 루트 2보다도 1이 작으니까 2보다도 작고 여기 있죠. 요 점이 1,1이지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여기 평면 y는 1로 이걸 잘라낸 거니까 y의 값을 이렇게 1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y는 1이란 평면이 이렇게 생깁니다. 얘가 y는 1이란 평면이에요. 그렇죠? 그 평면으로 이 곡면을 치면 이렇게 잘려나가겠죠. 그렇죠? 예, 여기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점,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여기 있는 이 평면이 바로 y는 1이란 평면이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y로 편미분해 볼까요? 예, 이번에는 x는 상수 취급합니다. 예, 그럼 편미분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x는 상수 취급했으니까 4하고 마이너스 x제곱은 0으로 떨어지고 요것만 y로 미분하면 됩니다. 예, 마이너스 4y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1에서 계산해라 그러면 역시 x에다가 1, y에 1 대입하면 돼요. x는 없으니까 관계없고 y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렇죠? fy 1,1은 마이너스 4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곡면 fxy는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것을 이번에는 x는 1로 고정시켰으니까 x는 1이라는 평면으로 친 거죠. 그렇죠? 그때 생기는 곡선 예,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z는 3-2y제곱 그렇죠? 이 곡선의 1,1,1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다.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고 위쪽에 z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 이렇게 이 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xy 평면에서 끊기는 점이 2고 여긴 루트 2였죠. 아까 계산했습니다. z를 0으로 두고 그렇죠? 예, 여기 주어진 곡면이 바로 z는 4-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번에는 예, x를 1로 고정시켰어요. 그럼 x는 1 하는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요 평면이 x는 1이에요. 그렇죠? 이 평면으로 이 곡면을 쳐내면 즉 이 평면은 이렇게 무한히 늘리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무한히 있는 평면이에요. 예, 이미 다 연습해서 알고 있죠. 이 평면으로 이 곡면을 친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잘려 나와요. 그렇죠? 예, 이 곡선에 1,1 여기 y 값도 한번 1이라고 줘볼까요? 여기를 1 그럼 1,1 하는 점은 여기 있죠. 그렇죠? 1,1 예, 이 점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곡선 위에 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점의 좌표가 바로 1, z도 1이니까 1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그은 접선의 기울기다. 어렵지 않죠? 예, 그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림 그려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예,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3번 볼까요? fxy가 sin 1 플러스 y분의 x 이렇게 주어진 이변수 함수일 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를 구해라. x로의 편도 함수와 y로의 편도 함수를 구해라. 그런 뜻이죠. 갑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x로 편미분할 거니까 x만 변수예요. y는 상수 취급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어쩌고 라는 걸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근데 우리 연쇄 법칙을 배웠어요. 1학기 때. 안쪽에 있는 것을 다시 편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x로 편미분합니다. 그렇다면 1 플러스 y는 상수예요. 그렇죠?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해두면 돼요. 그렇죠? 예, 편미분하는 걸 알죠? 1 플러스 y분의 x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x만 변수니까 x는 미분해서 1이 돼요. 그렇죠? 1 플러스 y분의 1 하는 것은 곱해진 상수니까 그대로 1 플러스 y분의 1 하고 곱해두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결국 코사인 1 플러스 y분의 x하고 1 플러스 y분의 1하고 곱해진 함수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f를 y로 편미분합니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는 똑같아요. 사인 어쩌고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그렇죠? 어쩌고라는 게 있으니까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되는데 y로 편미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쩌고라는 1 플러스 y분의 x를 y로 편미분해서 옆에 곱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근데 y로 편미분할 거니까 이번에는 x가 상수입니다. 그렇죠?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해두고요. 1 플러스 y분의 1 하는 것을 y로 미분해 곱하면 돼요. 그렇죠? 미분하는 방식 알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있을 때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지금 1 플러스 y분의 1을 y로 미분하는 중이에요. x는 그냥 곱했어요. 그렇죠?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상수니까 0이죠? 밑에 거 그냥 곱하고 0에다 곱했으니까 0이지요. 부호 마이너스. 그렇죠? 위에 거 그냥 놔두고 1이니까 그냥 곱해도 1이지요. 그렇죠? 예, 밑에 거 미분해서 곱한다. 그런데 1 플러스 y, y로 미분하면 1이지요. 해서 결과는 마이너스 부호 바뀌었고 1. 그렇죠? 해서 코사인 1 플러스 y분의 x와 x 그리고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 세 개의 함수를 다 곱한 거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냈고요. 예, x 앞으로 끄집어냈고요.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x. 그리고 뒤에 여기 코사인 함수를 뒤쪽에 갖다 놨어요. 코사인 1 플러스 y분의 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편도함수, 편미분 계수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편미분 계수라는 것은 예, 그 어떤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곡면을 그 고정된 그 평면으로 쳤을 때 생기는 곡선, 그 곡선 위에서 큰 접선의 기울기다. 연습해 두세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